국내 시장에 투자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, 예. 중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 되기를 빌 수밖에 없겠네요. 저도 그렇습니다. 근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은 미국이 재정 수지 적자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. 트럼프 대통령께서. 근데 상황이 사실 공교롭게 가고 있어요. 극단의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. 어떤 단기적인 성과 보면은 오히려 요새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사실 저는 갖고 있습니다. 그래도 저보단 좋으실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북구미 한정수 기자입니다. 지난 1편에서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모시고 미국 대선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미국 대선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 위원님, 국내 시장은 좀 어떨까요?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뭐 좋지 않을 거다, 뭐 이런 예상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. 네. 예,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가장 큰 이유 자체는 결국 미중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고요. 지금 뭐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뭐 본인은 이제 중국발이라고 우기고 계신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통을 받으셨고.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중국이 계속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.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미국이 결국 전 세계 패권, 특히 이제 기술 패권 자체를 계속 갖고 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랄까요? 뭐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 증시를 포함한 전반적인 그 이머징 증시 이러한 쪽에는 사실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어떨까요? 근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어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보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때보다는 수위가 낮아진다고 봐야 될까요? 예, 약간은 뭐 기본적인 미국의 대중국 견제라는 부분은 큰 맥락에서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접근 방식에서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사실은 뭐 공약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실천하시는 분이고 바이든 후보는 사실은 자국 우선주의를 버리고 이제는 다자 틀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다자주의를 사실은 내걸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 중국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뭐 무질서한 어떤 협상, 트럼프 대통령 보면 약간 돌발적인 어떤 그런 협상 태도를 보였는데 다소는 이제 질서 있는 어떤 협상의 어떤 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대중 관계, 협상 관계가 다소는 좀 원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중국 역시 뭐 미국에 뭔가 선물을 줘야겠죠.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위안화 절상이라든지 또 자본시장 개방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뭐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좀 화답하는 어떤 그런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중국 증시 또 뭐 아시아 증시 특히 뭐 위안화 강세라는 거는 원화 강세를 사실은 또 의미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외국인들한테 좋을 거고요. 그래서 뭐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동 2년 동안 사실은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어떠한 큰 그 걸림돌이었는데 상승에 그러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좀 턱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국내 증시에는 좀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에 투자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, 그리고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바이든 후보가 되기를 빌 수밖에 없겠네요. 저도 그렇습니다. 그럼 다음 질문은 이런 거 한번 드려볼게요. 그 미국 대선 이벤트가 있으면 환율에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고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랑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떨지 무슨 차이가 좀 있을까요?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뭐 펀더멘탈이라는 부분,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기초 체력이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달러 약세를 사실은 좀 많이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미국이 워낙 그 재정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 커진 상황들이고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달러 약세를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뭐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서 하나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사실은 그 2016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을 때 한때 그 회자됐던 유명한 그 만화가 있었습니다. 심슨 가족이라는 만화가. 거기 보면 이제 심슨 가족 그 과거에 뭐 한
한 15년, 20년 전이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예측했었습니다. 그게 많아요. 그거 본 것 같아요. 네, 보셨죠? 네네네. 근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은 미국이 재정 수지 적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였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. 근데 상황이 사실 공교롭게 가고 있어요. 지금 미국 일부 뭐 그렇게 가고 예, 있는데. 재정 수지 적자가 이제 많이 커지면서 이제 갖고 있어서 어떤 기본적으로 해서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, 뭐 다른 나라도 다 뭐 재정 수지 적자가 힘들긴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재정 수지 적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부분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의 어떤 약세 요인으로 사실은 좀 작용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되느냐 이제 바이든이 되어서 이 달러 흐름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 뭐 전망하시는 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 견해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중국 압박이라든지 이런 갈등 자체,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뭔가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달러라는 부분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강세가 좀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반면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뭐 최소한 이제 투입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. 조금 뭔가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질서를 좀 찾아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에도 사실은 좀 강세 압력으로 좀 갈 수 있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중국 증시라든지 또 우리나라 이머징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는 결국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. 네. 그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쪽 지역의 통화 가치들, 뭐 원화 가치를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제 백신 보급입니다.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을 경우는 경제가 정상화될 거고요. 근데 백신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,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그러한 쪽에서 수혜를 회복이 조금 빨리 나올 수 있는 건 결국 이머징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머징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겠죠.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이머징 통화 자체가 조금 강세로 갈 수 있는 분위기들이 자체가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좀 보겠습니다. 네, 좀 그런 분위기 바꿔가지고 연구원님 혹시 주식 투자 못 하시죠? 예, 못하게 됐습니다. 네, 아마 그 뭐 이해관계 때문에 못 하시는 걸로 아는데 펀드 ETF 뭐 이 정도 예, 가능하신 그 거죠? 예. 그게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항상 이렇게 그 증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예. 투자를 못 하시긴 하지만 만약에 진짜 한다고 하면 예. 저희 같은 이제 문외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희 같은 초보자들에 비해서 더 성과가 좋을지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. 요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요새는 저희 뭐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뭐 저희도 증권사에서 이제 뭐 분석을 하고 네네. 하지만 요새는 이 정보라는 부분 자체가 워낙 그 과거에 비해서는 다양하게 사실 접할 수 있는 맞아요. 부분들이 그건 있고 맞아요. 뭐 저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요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이러한 것들 다양한 또 정보를 습득하시고 또 공부들도 사실 좀 많이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꼭 누가 낫다라고 이렇게 딱 평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저희들이야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뭐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뭐 주식 투자도 뭐 좀 장기 보유 관점에서 사실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개인 투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 자체가 좀 많다 보니까 뭐 뉴스 플로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그 뭐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하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성과 보면은 오히려 요새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사실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래도 저보단 좋으실 것 같은데. 그러면 이게 어렵게 모셨으니까 위원님 예, 이게 제가 경험적으로 그 증권부 기자 생활할 때 예, 보니까 여러 연구원 분들이 예. 중장기적으로 이런 업종은 되게 유망하다 예, 이렇게 예, 말씀하시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예. 진짜로 막 1년, 2년 이렇게 지나서 보면은 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 있는 경우 많아요, 맞습니다. 진짜로. 예.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 어떤 세계 경제에 대해서 좀 전문가시니까 예. 앞으로 유망할 업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천 좀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뭐 유망 업종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내년도 이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전망을 해야 되고 또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외신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사이클 얘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. 이게 뭐 W자니 뭐 V자니 네네. 뭐 L자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요새 딱 와닿는 사이클이 K자 모양이니까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이제 옆 밑으로 이렇게 기거나 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양극화를 의미하는 부분들이죠. 이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경기가 위쪽으로 훅 뜰 거고
코로나 백신이 개발돼도 뭐 개발이 지연되거나 또 계속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경기 자체가 회복을 내년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는 극단의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. 말씀하신 이제 추천 업종과 관련돼서도 사실 이 K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. 그러니까 좋은 업종은 계속 가는 거고 안 좋은 업종은 계속해서 이게 헤어나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이클로 좀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결국 좋은 업종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의 어떤 산업 패러다임을 사실 탈 수 있는 거.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부터 사실 우리가 디지털 경제니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. 4차 산업.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아졌고 거기에 뭐 언택트 산업이라고 해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줌이라든지 이러한 뭐 화상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그 자동차도 보게 되면 좋은 테슬라는 좋고 안 좋은 뭐 GM이나 포드는 여전히 기고 있는 이러한 어떤 양극화 현상에서 그렇게 산업 패러다임, 그러니까 전기차를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,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향후의 어떤 정책 방향 자체가 뭐 바이든도 이제 그린 리드를 하겠다, 기후 변화과 투자를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린 리드와 관련된 이러한 쪽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지금 방향이라는 자체가 결국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뭐 좋았던 어떤 중후장대 산업들 자체의 회복 자체는 상당히 회복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투자를 사실은 당분간 그런 쪽인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 자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그런 산업들, 뭐 전기차라든지 뭐 언택 산업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들, 뭐 그러한 쪽의 수혜가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희가 당분간은 좀 뭐 주식시장에서 뭐 가치주, 성장주 얘기가 사실은 좀 맞습니다. 근데 그러한 의미가 사실 좀 무색해지고 이제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, 종목, 그것에 수혜받은 업종과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 결국은 상당한 어떤 K사이클 비슷한 업종 내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거로 봅니다.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.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내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 같다고 전망을 해주셨고요.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,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관련해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유지될 것이다. 그렇지만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게 조금 더 국내나 중국 시장에는 우호적일 것이다. 그리고 환율,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해 주셨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, 그에 따른 수혜 업종이나 종목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님 모시고 미국 대선이 국내외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